네, 여전히 시장은 혼란의 전국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소화해야 되는 이번 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기승전 전쟁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좀 많이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뉴욕 증시 최한재 전문가와 함께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낙폭이 나스닥이 꽤 깊게 나왔습니다. 밤에 또. 네. 예.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많이 상승하는 뛰었어요. 바람에 기술주들이 좀 타격을 입었는데요. 우크라이나 협상이 계속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고 FOMC 경계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 급등하면서 시장은 다우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2% 하락, S&P 500은 0.7% 하락했습니다. 은행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1% 상승, 웰스파고가 2.8%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자동차지요. 4% 상승했고 덱스컴, 헬스케어 섹터에서 덱스컴이 4.3% 상승, 화이자가 3.9% 상승, 에브비가 2%대 상승, 리제네론 파마스티컬, 그 다음에 버티컬 파마스티컬이 모두 2%대 상승해 헬스케어 섹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더나가 8.6% 급등을 했는데요. HIV 백신의 초기 임상 실험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6.8% 급등하면서 2.14에 마감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최근에 이제 에너지 업종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쉐브론하고 옥시덴탈 등에 대해서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좀 하향 조정했고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S&P 500이 3개월 후에 4,300에서 4,400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수보다 약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경기 둔화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악화가 예상되면서 지금 지수가 그렇게 많이 못 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유 상품 가격이 요즘에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내부자들은 오히려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본에너지의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450만 달러 규모의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비료업체인 헬머리치 앤 페인의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760만 달러의 자사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광물업체 AMR이라고 있는데 거기 내부자들도 1,390만 달러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결국에 지금의 상품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걱정스러운 뉴스들만 쭉 또 전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이런 악재를 조금 비껴나갈 수 있는 섹터가 강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포착해 볼 수가 있겠고 지수별로 갭이 컸네요. 네, 다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낙폭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캐치 포인트로 확인해 봤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 10년물 금리가 2.1을 찍었습니다. 네. FOMC를 코앞에 두고 2%를 넘어섰다라는 것의 의미, 네, 인플레에 대한 걱정입니까, 전문가님? 네, 그 FOMC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조금 계속 더 오를 겁니다. 오르기는 오르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결국엔 QT, 양적 긴축이 결국에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2년물 금리하고 너무 커브 플래트닝 현상, 평평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미국에서 연준에서도 좀 내부적으로는 좀 우려하면서 결국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어느 정도 좀 올려놓기 위해서 양적 긴축을 하는 것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네. 차라리 올라가면서 커브 스티프닝 현상 좀 2년물하고 좀 격차가 좀 확대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지 너무 좁혀지면 향후의 경기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금리를 조금 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 가지고 양적 긴축이라는 카드를 결국에는 쓸 것 같다. 5월로 시기 봐주신 게 맞으시죠? 네, 5월 정도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로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힌트 던져줄 것 같다라고 이번 FOMC 관전 포인트 어제 이 시간에도 짚어드렸는데 8회장의 인플레에 대한 시각, 거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양적 긴축까지 연결되는 코멘트 내에도 이 시간에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더 올라갈 거를 감안하자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단기적인 상당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간다면 2.34 뭐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정도면 감내할 만한 정도 수준인가요? 2.34 조금 정도면? 기술주 같은 경우는 더 안 좋겠죠. 안 좋기는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뭐 금리야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린다 그러면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5 이상으로 가는 거는 결국엔 2.5 이상이 네, 네. 중립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이상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2.5 밑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상당 부분 경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예. 반영을 한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 얘기를 하면서 뭐 FOMC까지 저희가 양적 긴축까지 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플레의 가장 큰 유발 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유가가 아니겠습니까? 네. 에너지 가격이 워낙에 크게 좀 변동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는 이게 또 100달러가 깨지고 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전혀 지금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아니었고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다시 한번 확산되는 움직임 보이게 되면서 갑자기 원유 수요 급감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유가를 끌어내렸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뭐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장중에는 100달러가 깨지기도 했지만은 많이 결국에는 뭐 흔들렸어요. 한 103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네. 한 5% 후반대 하락을 했죠. WTI 기준으로. 저는 이제 원유 가격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찍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부자들 매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고점에 뭐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내부자 매도 증가는 전문가님과 같은 부에서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상단 찍었다라는 네, 왜냐하면 시각인 거죠? 조금 전에 네. 얘기했듯이 계속적으로 이 가격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이제 그러게요. 판단을 하에 이제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까? 중국의 사태가 지금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중국이 워낙에 큰 원유 수요처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 있습니까? 그럼 밑으로 크게 또 빠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까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한 80달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요즘 이제 국제유가가 굉장히 그동안에 이제 강했는데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갔잖아요. 대표적인 정유주라고 할 수 있는. 예. 제가 S오일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 어제 보다가 원래 주가는 이제 모든 거에 좀 한 6개월 정도 이상의 좀 선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작년 10월 5일에 11만 7,500원이 이제 S오일이 고점이었어요.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3월이라고 본다면은 6개월 선행해가지고 먼저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실현하셔야겠어요. 그냥 차익을 챙기셔야 되겠어요. S오일 대응. S오일 뭐 근데 원유주 대응? 이때는 이미 이때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당분간 그냥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저희가 섹터를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헬스케어가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선방을 했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뭐 중국 얘기도 있고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단계적으로도 조정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대비됐던 두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 항공주들은 괜찮았어요. 항공주들은 항공주들은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1%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델타 같은 경우에는 보합에 마감을 했는데 네. 여행주들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렇다고 급락은 하지는 않고 그냥 네. 좀 한 1%대 안쪽에 그냥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익스피디어 같은 경우에 그 CEO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자사주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오히려 또 사들이고 있어요. 자사주 네, 샀어요? 그러면은 그 내부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거든요. 향후에 뭐 회복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본다면은 네. 뭐 지금 적극적으로 주식 사들인다는 거에서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섹터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네. 저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향후에 지수 전망은 비관적으로 보지만은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뭐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으면은 경기 방어주는 헬스케어 섹터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헬스케어 섹터는 계속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유럽도 저희가 앞서서 시황 점검해드리면서 이건 앵커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유럽도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델타하고 지금 현재 오미크론하고의 또 합산된 변이종이 유행할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4차 접종 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좀 탄력받고 있는 백신주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다시 한번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 약 4%대 상승했고 바이오엔텍
엔테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12%대 이제 급등을 했는데 뭐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급등을 한 것으로 보는데 뭐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 정도 수준이 모더나도 이제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HIV 백신 임상 실험을 이제 시작했다는 소식에 뭐 장중에는 거의 한 2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예. 뭐 그렇게 급등했다가 좀 내려오긴 했는데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좀 가격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기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부담 없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수준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이게 추세를 다시 돌리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예,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근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데 조금 물론 코로나 쪽에 이제 매출이 꺾일 것이라는 거는 분명한데. 네. 그렇지만은 다른 쪽에 워낙 뭐 모더나는 이제 뭐 그쪽으로만 이제 치우쳐 있고 화이자는 뭐 다른 분야까지도 있으니까 조금 개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이 섹터 자체의 특성의 종목을 잘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좀 안목으로 섹터 전반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반등, 되돌림 정도, 그 종목은 조금 더 이제 압축을 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게 되면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유독 우리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 펀더멘털이 약하다, 뭐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악재에 대한 소화 능력을 어떻게 해줄까요? 오늘 장에도 뭐 좋은 뉴스가 없는데요, 시장에? 네. 그렇지만 미국보다는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아, 그렇다고 보세요? 네. 잘 버티고 있다고는 보고 있어가지고 네. 뭐 일단은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를 먼저 올렸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대선도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뭐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 뭐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예. 오늘도 역시 어느 정도는 좀 하락은 하겠지만은 뭐 미국 기술주가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네. 뭐 역시 뭐 섹터별로는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님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중국에서 또 봉쇄가 들어가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국내 주식들도 워낙에 연관이 많이 돼 있고 애플도 주가 또 밀렸더라고요. 추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상황을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오전 네. 방송하면서 저는 이제 뭐 중국의 봉쇄가 돼서 중국 관련 주식들이 많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자가 사드의 추가 배치에 대한 우려로 저는 하락하고 있는 그런 것도 가치를 봤거든요. 그쵸, 예, 뭐 그런 것도 어제 가치는 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접근을 하지 마셔야 될 것으로는 보고 있고 당분간 좀 피해야 되겠지. 뭐 지금은 거기서 저 자리에서 저가 매수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가 매수 시기는 아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압축해서 대응해 주시는 섹터는 뭐 리오프닝이라던가 IT 선별적인 매수, 바이오주, 종목 골라내기 이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그 정도가 보고 있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자동차 섹터는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고 그리고 NCC 계열의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다지 나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가 하락을 반영하는 쪽도 함께 공략하자 플러스 알파로 오늘 섹터 종목 남겨주셨네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의 흔들림이 강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우리 증시 버틸 힘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의 영역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장세가 매일매일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큰 변동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심 잘 잡아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저가 매수 섹터에 대한 의견은 전혀 변하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압축해주고 있는 섹터 위주로 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